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을 도안합니다. 잭슨홀 미팅도 끝이 나고요. 이 미팅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또 9월에 있을 FOMC 회의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 박스권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병도 이기는 오늘 월요일 팀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끝난 우리 시장 제대로 분석해 주실 이정수 위원님과 또 김범준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재미있게 좀 나눠볼 텐데 왜 요일마다 위원님들이 다르잖아요. 저희 주유소 방송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어서 뭐 특별히 더 좋다, 특별히 더 힘들다 뭐 이런 점 있습니까? 이정수 전문가님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 아니 왜 월요일이라서 더 힘들다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항상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매번 휴일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월요일은 조금 주말에 다 이제 놀고 나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오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정수 전문가님도 그런가 해서. 아니요, 저는 평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신기하네. 김범준 전문가님은요? 저는 주말이 좋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주말이 좋은데 그럼 요일 중에서 제일 좋은 요일을 굳이 꼽으라면 주식 전문가로서 없나요? 금요일? 금요일? 네. 김범주 전문가님과 저는 그래도 좀 통하는 게 있는 걸로. 금요일이 제일 좋고 이제 월요일이 좀 힘든데 사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주말에는 조금 잠을 평소에 못 자니까 아. 주말에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하는데 네. 막상 또 주말 되면 잠을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월요일에 더 막 자고 싶고 네. 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방송은 자면서 안 해주실 거죠? 힘내서 해주실 거죠, 전문가님? 지금도 살짝 눈 뜨면서 자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니기를. 네, 제가 전문가님 혹시 옆에서 자면 꼬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월요병을 좀 이겨내 보고자 가장 좋아하는 요일을 여쭤봤는데 역시 쉽지 않아요. 저희 월요일 팀이 대답을 잘 안 해주시네요. 제가 또 요일 이야기를 했던 게 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오늘 증시 딱 이제 문을 개장을 했을 때 혹시나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만이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주식 키워드 함께 볼까요? 네, 위원님들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 폴더블폰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HLB 종목이 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역시나 잭슨홀 미팅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하려면 잭슨홀 미팅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된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긴 한데 저희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뭔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다 이 잭슨홀 미팅 내용을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쭤볼게요. 이정수 전문가님, 저희 네. 잭슨홀 미팅에서 챙겨가야 될 내용 뭔가요? 아침에 다 챙겨드렸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저도 노란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란톡에다가 일단 정리된 내용들 1번부터 19번까지 제가 쭉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려했었던 가장 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일단 해소시켜줬던 부분들이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잘 강하게 좀 움직여줬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경제는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경제 불균형 문제와 완전 고용은 여전히 낮다. 그다음에 소비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원자재 값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고 뭐 노동시장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얘기를 쭉 나와 있는데요.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뭐 별의별 얘기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살살살 옆으로 다 피해갑니다. 많은 악재들이. 근데 빠질 때쯤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붉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앞으로의 이제 금리 인상 얘기들과 인플레이션 얘기들과 이런 부분들 뭐 테이퍼링 얘기들이 지금은 잘 피해가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뭐 급락하기보다는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좀 강해요, 지금. 잘 피해가고 있는데 나중에서는 이게 화살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피해갔는데 뭐 FOMC 회의도 마찬가지고 뭐 별의별 회의들을 뭐 1년에 한 8번, 10번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을 때에서 이게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시장을 뺄 만한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나 그거를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쪽으로 이제 빠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다 보니까 뭐 잘 마무리가 됐죠. 잘 마무리가 돼서 뭐 글로벌 시장이 뭐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 어느 정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코스닥은 꽤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철강주, 자동차 부품주, 뭐 현대위아라든지 그냥 자동차 그 부품 완성차 쪽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 좀 시가총액 큰 애들하고 그다음에 건설주 이렇게 굵직굵직한 애들은 오늘 5%, 6%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GS건설, 포스코, 뭐 현대위아 등등 해가지고 이쪽 애들은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뭐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뭐 언제는 뭐 철강주 뭐 후판가이 뭐 비싸니 어쩌니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막 주가를 내리더만 이제 오늘 보니까 강하게 올라갔더니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중국의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철강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철강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뭐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다. 철강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와 철강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 얘기가요. 이미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이걸 재탕, 3탕, 4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뺄 때에서는 또 이상한 얘기로 또 똑같은 얘기로 빼고 올라갈 때는 또 똑같은 얘기로 올라가고 뉴스가 그게 크게 바뀌질 않아요. 똑같은 뉴스로 빼고 싶을 때는 빠지고 올라가고 싶을 때는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점에서 사면 안 됩니다.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되고요. 철저하게.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이게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쨌든 이슈가 하나하나 끝나긴 했지만 또 다른 또 이슈 내에서 또 박스권 내에서 그 변곡점이라 그러거든요. 빠질 때에서는 분명히 그게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올라갈 자리에서 또 올라갈 거고 할 텐데 이번 타이밍은 저는 변곡점을 상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업사이드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 어차피 올라갈 생각이 있었던 그 흐름 속에서 네. 뉴스들이 나온 건데 그게 만약에 악재가 나왔었어도 네네. 좋게 해석을 해서 아마 넘겼을 거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도 조금 그러니까 남은 4분기에도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어느 섹터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죠, 그렇죠? 그렇게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왜냐면 추석도 있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로 보시면서 박스권을 보시는데 한두 달 내에. 그렇죠. 네. 한두 달 내에서 이제 충분히 뭐 한두 달 내에서 수익 낼 사람들은 내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도 이슈가 제가 가지고 온 그 IT 폴더블 폰 네네. 계속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 엔터주. 요즘 밀고 계시더라고요. 폴더블 쪽. 제가 이거 엔터. 계속 여기서도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귀에 이제 네. 익어서. KH바텍서부터 아실 해서 거예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KH바텍 이 폴더블 관련주들이 계속 갈 거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KH바텍 더 갈 거다 얘기했거든요. 더 갈 거라고. 고점에서 11% 올라갔다 밀리긴 했지만 더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폴더블 관련해서 그리고 엔터 관련해서는 쭉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장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 김범준 전문가님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 연도 내에 테이퍼링 할 거고 근데 너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조금 유보를 하는 모습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은 잭슨홀은 아마 대부분 관심을 조금 가지셨을 수도 있고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용 중에 사실 정리를 좀 해오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얘네들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가 될 거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목표를 2%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지켜볼 것이고 통화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보통 1년 뒤에 찾아온다라고 이제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채권의 매입 속도는 현재
속도를 유지를 할 것이고 결국에 테이퍼링을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방송 몇 주 전부터 막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테이퍼링을 사실 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테이퍼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좀 나온 거고 사실 최근 8월 한 10일부터 한 20일까지 이제 저희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만 보면은 사실 테이퍼링을 국내만 했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좀 더 반등을 해줘야 사실 그 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거의 한 3.2% 정도는 코스피 시장이 올라와야 그 전 정도를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우상향은 조금씩 결국에 한 3,200포인트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링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던 분들이라면은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근데 어쨌거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지금 당장은 급하게 막 엄청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시장에 보냈던 시그널은 테이퍼링 진짜 하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과거처럼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자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고 싶은 내용들 정리가 필요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정수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노란톡에 들어오면 전문가님들의 시황과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혹은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 큰 행사인 잭슨홀 미팅도 지나갔고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장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야말로 성장주를 봐야 된다. 아니다.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답을 아까 내려주신 폴더블폰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주시는데 시중에서 폴더블폰 요즘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실물로도 저도 보고 했는데 예쁜데 너무 비싸던데요, 전문가님? 비싸다고요? 네. 이게 전 버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긴 했죠. 가격이 많이 지금 네. 수식 가격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저 비싸던데요? 신기술이 다 들어간 건데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신기술의 집합제인데 이 정도면 싼 거다? 감성도 있고. 감성까지 있고? 제가 혹시- 알기로는 기존에 쓰셨던 그 핸드폰이 더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 물론 비쌌죠. 비쌌는데 이제 저는 그 통신사의 할부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할부로 사실 건데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저같이 서민은 힘들답니다. 전문가님. 사고 싶어도 지금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 저같이 사고 싶어도 다 팔려서 없다면서요? 폴더블폰? 다 팔린 건 아니겠지만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 그렇죠. 일단은 뭐 뉴스 기사를 보셨듯이 알겠지만 네. 지금 뭐 엄청난 흥행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그렇다 그러는데요. 내용을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폴더폰 계속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사전에 유출됐던 이미지서부터 해서 그 많은 그 인터넷에서 나왔던 그 동영상 자료라는 거 봤을 때에서 참 괜찮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쪽에 있는 섹터들을 좀 보실 필요 있다라는 얘기를 6월달, 7월달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OLED하고 폴더폰 관련 문제들이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니까 KH바텍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 부품주, 그다음에 갤럭시 부품주, 핸드폰 부품주죠. 그쪽하고 뭐 PCB, 뭐 카메라, 뭐 OLED, 뭐 등등등등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이제 순환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럴 흐름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지금은 먼저 이슈가 되는 몇몇 종목들,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세경아이티카라든지 KH바텍이라든지 이쪽 애들만 먼저 쭉 움직였는데
일단 전일까지, 그러니까 최근 어제까지 기사를 좀 내용을 좀 추려보게 되면 일단 Z 플립 3라 그러죠. 단기간에 지금 100만 대가 지금 판매가 좀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트 10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을 좀 연장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노트 10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펜도 들어가지만 그 펜치홀이라 그러죠. 그 카메라 부분 요게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안에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찍히는 부분들이 이전에서는 디스플레이 밖에서 났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완벽한 화면에 이제 펜치홀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노트로 나오는 첫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S7은 나오긴 했지만 노트로 나오는 첫 버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트 버전 보면은 노트 10 같은 경우는 작은 버전이 있고 좀 큰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선택 사양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구매를 하는 그런 좀 게 있었는데 그게 2년이 이제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사전 예약으로 제가 노트 10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2년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매할 때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비슷할 거란 말이죠, 사이클이. 그러니까 많이 살 때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김본준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값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할 생각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가격을 전작 대비 40만 원 가량을 지금 저렴하게 출고가가 Z 플립 같은 경우는 3 같은 경우는 125만 4천 원이고요. 그리고 그냥 Z 폴드 네. 3 같은 경우는 199만 8,700원인데 이게 좀 비싸기는 해요. 거의 200만 원대니까. 근데 이제 지원금이 지금 최대 지원금이 지금 50만 원까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폴드 같은 경우는 최대 24만 원이고 플립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반으로 접는 거, 그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까지 공시 지원금이 책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전 예약을 지금 하고 있고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네. 이뻤고 색깔도 괜찮고 저도 실물로 봤는데 네, 무슨 색깔 보셨어요, 장모님? 색깔을 실제로 본 건 세 가지만 마음에 가는 거는 뭐 검은색하고 이제 녹색 계통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아이보리랑 라벤더도 예쁘던데. 아, 그렇죠. 네. 지금 모든 색상들이 다 지금 다 네.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래 사전 예약이 끝났는데 개통이 지연되다 보니까 9월 15일까지 사전 예약을 연장해서 받겠다는 이게 이제 지난번 노트 10하고 사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노트 10의 판매 속도를 지금 일단은 추격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품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뻐 보이면 당연히 해외에서도 이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가 전작 대비 지금 뭐 2.7배 정도 2.7배 정도 지금 늘어났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노트 20 대비 2.7배 많은 예약 물량들이 인도에서 지금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 10일 날 출시가 된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100만 대 정도가 지금 사전 예약 지금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사전 예약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1일부터 다음 달서부터 1일부터 이제 공식으로 공개를 하고 사전 예약이 들어가고 정식 판매는 9월 10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월 달까지 노트 시리즈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게 10월까지 계속 전 세계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네. 10월까지 이게 계속 공개를 하고 시작하고 하면서 이 판매량들이 이제 개수가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 1,000만 대 정도 예상한다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러니까 폴더블 폰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지난해까지 폴더블 폰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30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300만 대 수준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업계에서는 900만 대까지 예상을 해요. 삼성증권 최근 보고서에서도 올해는 750만 대, 그러니까 750만 대에서 900만 대를 올해까지의 네크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서는 1,380만 대,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2023년도에서는 2천만 대를 훌쩍 넘길 걸로 전망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2년 뒤에 2천만 대를 넘길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기사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1,000만 대 정도 팔릴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꽤 지금 팔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예상보다 원래 내년치가 1,380만 대인데 올해 이거 900만 대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래 예상보다 좀 많이 팔리게 되면 이게 그 붐도 좀 오래 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번 타이밍에서 이번에는 플립 3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슬라이더블 폰하고 그 카드 지갑처럼 3번 접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네. 계속 제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3이 이제 9월 달에 또 나오는데 그게 접히는 게 아니죠. 접히는 게 아니고 기존 버전에서 뭐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라
아마 이제 새로운 이제 핸드폰의 형태를 좀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의 그 필름 부분이 있죠. 그 화면 부분들도 과거에서는 이걸 누르면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게 손톱이 찍힙니다. 지금 버전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눌러도 이게 유리는 아닙니다. 유리는 아니라서 세게 누르면은 뭐 기스는 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네. 수준은 아니고 이제 쓸만한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이게 판매가 좀 많이 돼서 아마 이 이슈가 한 달에서 석 달까지는 좀 계속 하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인데 어쨌든 판매 대수가 분명히 하반기까지 혹은 내년에서도 앞으로 2년, 3년 동안에서도 분명히 이게 늘어날 시장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은 휴대폰을 접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경쟁사인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접진 않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다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궤도 위성 통신을 아이폰에는 이제 새롭게 탑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열심히 접어요. 증설도 한대요. Z 플립 좋고 그렇죠. 폴더블 좋다고 하니까 그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설도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부품 종목들은 잘 갈 것 같은데 아이폰 시리즈가 다음이 그럼 더 기대가 되잖아요. 경쟁사니까. 저게도 위성통신이 대체 무슨 기술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는 거지 이게 진짜 이렇게 탑재해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저 내용도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에 대한 얘기도 사실 제가 준비해 온 건데 이게 네. 오늘 장중에 갑자기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한 10대 개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안테나 관련된 쪽은 한 3, 4개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고체 연료부터 해갖고 막 로켓 쏘고 막 이런 쪽들의 이제 섹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된 그렇죠. 종목이군요. 우주항공 쪽이죠. 그쪽 애들은 싹 다 움직여 버렸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2019년도에 애플이 위성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이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를 했어요. 2019년도에 보도를 했는데 이게 오늘 기사가 이제 2021년 그 아이폰 13 라인업에 해당 기술이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런 소식이 있더라. 그렇죠? 카더라라는 소식인데 솔직히 접히는 거를 대항을 해서 똑같이 접히는 게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절대 따라가진 않을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특허 기술이라든지 접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플에서 나올 거다라고들 예상은 하지만 네. 여태까지 뭐 유출이 되거나 만들어지고 있거나 뭐 보여준 게 한 번도 없어요. 삼성은 1, 2, 3 오면서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뭐 그때 당시 뭐 힌지가 조금 그때 불량이 나거나 막 이제 막 껍데기가 막 여기가 막 벗겨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왔던 부분이고 애플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 접히는 기술이 역시 쉽지는 않다 아는 게 보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버전이 어떻게 돼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버전에서는 아웃폴드식으로 하고 인폴드 같은 경우는 접었다 피면요 안에가 찌글찌글하고 겨울에도 보면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아직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좀 못 따라와서 아마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 지금 유출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네. 그냥 기존에 있는 모양인데 이쁘긴 이뻐요. 이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카메라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더 성능이 좀 돼서 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은 플랫폼으로 지금 같이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각자의 성향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폰 쪽에서 이제 적에도 위성통신 이 탑재 가능성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서 만약에 이쪽 관련주들이 테마가 돼서 네. 좀 움직여버리게. 왜냐면 이게 진짜로 이게 루머가 아니고 정말로 탑재가 된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왜냐면 이게 5G랑 4G를 이용하는 게 위성통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전화랑 메시지가 보내지거든요. 물론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긴 하네요. 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었겠죠. 군사 위성을 뭐 이용을 해서 네네. 있었겠지만 근데 일반인들이 쓰는 일반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쓰질 않고 그랬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뭐 부품 이거 칩 하나만 꽂으면 5G도 쓰고 4G도 쓰고 그다음에 위성통신도 쓰고 이 모든 걸 좀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나온 건데 사실
저는 이 기술이 별로 그렇게 그닥 뭐 그냥 공짜로 넣어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네. 이거를 넣어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하면은 별로 쓸모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근데 진짜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글쎄요. 이게 이제 통신사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며 저는 그 대목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5G LTE도 없이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5G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망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이 만약에 생기면. 근데 있으면 그 과연 속도가 빠를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좀 많은 의문점을 남기는 이슈라서.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제 VOD 서비스를 보잖아요. 비디오 네. 서비스를 주문형 이제 비디오를 많이 보는데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는데 유성통신을 보면은 아마 엄청 끊길 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이게 있고. 이제 통신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써도 안 끊기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런 위성통신이 나오게 되면 정말 딱 100명만 쓴다. 그러면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천 명, 수백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 감당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군안 요청용으로 뭐 이렇게 뭐 감당간단하게 쓴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네. 저는 약간 좀 물음표로 대신에 기대감으로 그렇게 들어가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메타버스 관련주도 최근에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줄 아시죠? 지금 막 반토막 난 애들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에는 급등을 합니다. 근데 급등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처음 이슈가 나와가지고 오늘 처음 움직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 종목도 좀 조정받으면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핸드폰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루머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때까지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특집으로 이정수 전문가님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체가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폴더블 폰 관련 주들과 그리고 이제 막 이슈가 나오기 시작해서 움직이는 저궤도 위성통신 그리고 아이폰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진짜로 좀 자세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주가가 이런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접근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대 애플로 오늘은 이슈를 좀 나눠서 이야기해봤네요. 다음 키워드도 좀 넘어가 볼까요? 종목이 떡하니 올라와 있어요. HLB가 오늘 거론이 됐는데 특징주긴 했죠. 백신과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다고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HLB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장중에 무려 27.37%, 그러니까 상한가를 목전에 두고 있긴 했었는데 네. 사실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고 오후장 들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종가로 9.5% 오른 58,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올랐냐라고 보면은 나노젠의 이제 나노코박스의 임상을 이제 연내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11월 뭐 늦어도 2022년부터는 대량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라서 사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그 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나노코박스는 이제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인데 연구 진척이 사실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임상 1상과 2상에서 무려 100%의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글쎄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임상 2상의 데이터는 현재 관계기관의 유효성 평가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상에서 나노코박스 첫 투여 35일 기준으로 무려 60배의 중화 항체가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지금 예방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화이자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는 34배의 항체를 유지하고 통상 4배에서 20배 정도의 항체 형성을 보이는 다른 임상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효능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백신이 지금 화이자, 모더나 뭐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백신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또 떠오르고 있는 게 나노코박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노코박스의 실제 백신 접종 효과가 정확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승인을 받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백신을 투여했을 때 진짜 효능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나노젠이 만든 나노코박스에 관련된 기대감 한으로는 네. 주가가 이렇게 HLB처럼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이겠죠. 그쵸. 향후에 이제 나노코박스가 실제로 나와서 백신을 했는데 뭐 백신 효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일정이 뭐 거의 다 오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영국과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50, 75 마이크로그램의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용량을 투여했을 때도 동일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자회사가 개발한 그 소프제 이 주사기를 이제 FDA 승인까지 받은 또 소식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HAB 관련주들은 상당히 기분 좋으시겠죠. HAB 들고 그렇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특별히 mRNA 관련주랑 이제 DNA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크게 갔고 반면에 이제 이 나노코박스 관련주가 크게 올라갔는데 사실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마 나노코박스도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은 또 하락을 하게 되니까 그 시점이 좀 중요하겠죠. 네. 얼마나 또 기대감에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차트상으로도 오늘 크게 장대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뭐 네. 내일 당장 또 하락은 할 수 있겠죠. 다만 하락은 하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보유자분들은 기분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오늘같이 상승을 줄 때 챙겼어야 맞는 건가요?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엑시트를 하셨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물론 이제 이거는 개별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네. 이거는 HLB의 68,400원 오늘 고점 기준으로도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 누구는 진짜 이 정도면 한 10만 원? 12만 원? 혹은 뭐 일전 고점이 94,000원 요것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파신 분들도 많을 거고 혹은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뭐 고점에 매수를 하든 혹은 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거는 좀 개별적인 목표가에 따른 엑시트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줄 때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다시 또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백신 이슈로 움직인 HLB 그리고 뭐 HAB뿐만 아니라 이런 승인됐다는 이슈만으로도 또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보유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백신과 관련해서 신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의원님? 백신과 관련된 오늘 HLB도 좋고요. 네.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겠죠. 오. 물론 이제 HLB를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HLB와 관련된 기타 다양한 주식들을 살펴보시면은 괜찮은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또 갖고 왔고요. 요 이슈로 또 함께 덩달아 오늘 힌트가 이미 한 번 나간 건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네요. 백신과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넌지시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히든 스탁으로 좀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수월할 것 같아요. HLB까지 키워드 정리로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체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히든 스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위원님들이 오늘 시장에 각각 준비해 주신 앞으로 보면 좋을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방송에서 힌트만 듣고는 맞추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빠르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혹은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설명해 드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볼까요? 김범준 전문가님이 먼저 운을 떼셨으니까 먼저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 뭘까요? 네, 뭐 아까 방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입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이거는 사실 두 번째에서 거의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백신 관련주 나 준비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백신 관련주 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니까. 자, 이정수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있는데 첫 네. 번째 힌트 뭘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자,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로 안정적인 실적을 이루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적외도 위성 통신 관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이쪽 관련주들이 한 10대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3, 4개는 정말 위성 통신 안테나 이쪽 관련주 쪽이고 나머지들은 막 로켓 관련주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걔네들이 지금 오늘 천냥봉이 떴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움직여서 뭐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실적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있는 섹터이다라고만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오늘 띄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키워드에서 조금 힌트를 주셨었군요. 미리 관련돼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로 그런 쪽으로 묶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역시나 맞출 수 없겠죠? 자, 김범준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여기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삼상의 효과가 96.5%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숫자가? 네, 자막에 지금 저기 나가는 게 이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효과가 96.5%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거 지금 숫자만 쳐도 아마 나오긴 할 텐데 네. 아까 저기 어디야 키워드에서 네. HLB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HLB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닌데 네. 어쨌든 제가 뭐 나노제는 나노코박스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힌트를 더 드렸습니다. 이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인데 효과가 96.5%나 난다? 끝인가요? 네. 이거 엄청난 효과죠. 엄청난 효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저는 효과죠. 모른다는 수치상은? 전제하에 네.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 다 평균적으로 90이 넘는데 뭐 요것만 특별히 높다거나. FDA 첫 번째 백신인 화이자보다 더 월등한 수치를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맞을 수치상은- 화이자보다? 네. 화이자 맞으시죠? 네. 네, 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거보다 일단 효과는 좋다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보다 효과가 근데 좋다더라. 이제 실질적인 투여가 들어갔을 때는 뭐 글쎄요, 뭐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실제 백신이 들어갔을 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백신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종수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아까 이제 해상용 뭐 위성통신, 위성방송통신 뭐 이런 쪽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송수신 안테나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일단은 앞으로의 주력 시장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뭐 항공용이나 아니면은 방위 산업이나 이쪽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미 벌써 대형 크루즈선이라든지 상선에 장착되는 해상용 위성 안테나 부분에서 이미 전 세계 1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력도 되고. 뭐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미 안테나 부분, 해상용 안테나 부분으로는 전 세계 1위 이렇게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네요. 대형 크루즈선이고 해상용 위성 안테나 부분에서 세계 1위다. 라는 것까지 알았을 때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쉽다 그랬죠? 네,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네. 두 번째까지 듣고 혹시 맞추신 분이 있나요? 지금 종목을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는 계시는데 근데 뭐 중간에 안다고 해서 저희가 뭐 두 번째만 듣고 맞춰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종목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힌트를 왜요? 덜 말하고 싶으세요? 난 두 번째까지 줄 만큼 줬다? 뭐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또 이제 약간 네, 오늘 또 이렇게 들으신 네. 분이 있나 해가지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고 똑똑하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다고 하네요. 자, 김범준 전문가님 세 번째 포인트까지 들으면 좀 확신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기업과 업무 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고요. 어떤 기업인지는 안 알려주시나요? 그걸 말하면 다 알아서? 그거는 앞전에 제가 미리 많이 네네. 뭐 이렇게 합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기업의 지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서 거의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다 드렸습니다. 정말.
아, 난 줄 만큼 줬다 힌트를 이거를 듣고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해당 기업과 업무 협약 체결을 맺은 상태고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현재 보유 중에 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은 아까 첫 번째 키워드 때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HLB는 아닙니다. 네. 착각하실까봐 아까 키워드에 나왔던 HLB는 아닌데. 네, HLB는 아니고 어쨌든 그와 관련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네, 좀 그렇긴 하네요. 어떤 기업과라고 굳이 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오늘 심지어 주가도 그거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이 그렇기는 한데. 네, 거짓말은 정말 네. 못하시고 숨기는 거 잘 못하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모를 수 없다. 이 종목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정수 전문가님 마지막 포인트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지금 이슈가 나온 게 아이폰 13의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 가능성에 오늘 기사가 많이 떴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루머성에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확정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 딱 찾으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사에 떴으니까 뭐 더 쉽게 드리면은 6글자니까 그거예요. 6글자짜리. 그냥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쉽게 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관련돼서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제시해 주신 매수가에 도달을 하면 이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AS 해드리겠다는 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코너입니다.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이제 남은 하반기 그리고 다가오는 4분기에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내일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애프터스탁을 통해서 위원님들 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연말까지 좀 박스권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애프터스탁 통해서 위원님 저희 다음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정수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계속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계속 순환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한번 흔들리고 나서 다시 들어줄 때에서는 그거를 단번에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물론 돌파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 돌파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계속 박스권 대응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해놓으면서 수익을 좀 쌓아가는 전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3,200을 좀 안착을 해줄 거예요. 해주는데 이제 해줄 때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계좌가 올라와 있느냐, 그게 이제 손실이 많이 나 있으면 손실을 만족할 만큼 많이 줄였느냐, 아니면 손실이 좀 적은 사람들은 수익으로 바뀔 때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을 때에서 만족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우리가 이제 방망이 짧게 잡아서 이제 뭐 매매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도 그런 전략도 있듯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너무 짧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3,200을 안착을 해주고 3,300까지 뭐 혹시나 뭐 돌파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돌파는 그렇게 쉬운 호락호락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박스권 매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뭐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 뭐 시장들 종목들 보게 되면 낙폭과대 아니더라도 가는 애들은 참 잘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성도 참 안 내려요, 그렇죠? 후성도 그렇지만 KH바텍 같은 경우도 이거 이렇게 거래 실리면서 계속 움직여주는데, 물론 지금 폴더올프 이슈도 있지만 수급을 봐봐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참 잘 가죠. 지금 외국인들 계속 사주고 있고 기관들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게 되면 쉽게 무너지질 않고 조정을 받아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멜파스터부터 해가지고 뭐 가는 애들은 계속 가요. 막 이미 전고점을 뚫고 가는데, 이거 3만 원 돌파하면 그 다음엔 32,500원, 그 다음엔 35,000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35,000원 열리는 종목이라 저는 35,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도 않죠. 거래도 들어오고 수급도 들어오고 이슈도 하루 이틀짜리 이슈가 아니죠. 핸드폰 한 달 팔다 말 거예요. 10월 달까지 계속 그 런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통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 그렇죠?
그 공개를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부분들이 130여 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10월 달까지 계속 공개를 합니다. 그럼 판매도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계속 뜨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슈는 폴더폰 이슈는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거기에서 얘가 여기 뭐 요만큼 움직이고 말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쪽에 움직여주면서 어쨌든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좀 불이 좀 붙어야 되는데 아직 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만약에 불이 붙으면서 강하게 움직인다, IT가 살아난다, 그러면 3,300 뚫어요.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포스코도 그렇고, 그렇죠? 포스코, 그 다음에 뭐 GS건설 오늘 흐름들을 보면 거래 실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들이 현대유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형주 쪽에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순환매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도 쟤네들만 가는 게 아니고 IT도 가고 뭐 다른 애들도 슬슬 가주면서 여기 61선까지는 붙여놓을 겁니다. 그럼 이미 벌써 3,200 돌파가 되죠. 그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수는 그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짧게 먹고 팔면 안 되고요. 적당히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워낙 안 움직인다고 바닥에서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후회할 수도 있는 게 확 올라가 버리게 되면 옛날에 교육주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교육주 작년에 5월 달서부터 7월 달에 청담러닝, 그다음에 뭐 웅진 싱크빅, 뭐 메가스터디 M 뭐 교육 이런 거 애니 능률 그때 주고 나서 물론 수익 조금 날 때 팔라 그랬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할 거라 그랬는데 그게 다 정치 테마 다 엮여갖고 작년 12월 달서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엄청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쉽게 던질 부분들은 아니에요. 대신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팔아뒀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요 부분이 최소한 9월 달에서는 좀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저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범준 위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사실 뭐 내일 시장이나 뭐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떠나서 일단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2,0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박스권에 들어가 있고 뭐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개별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들 중에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사실 조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공략하기 전에는 이제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재료나 이런 시기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 결과가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증시도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드디어 코스닥에 비중을 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담지 않을까, 비중 어느 정도 실어서. 그래서 사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국민연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장 내일 다음 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을 1위부터 제 50위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요 안에서 다 수급이 들어오니까요. 관련돼 가지고 뭐 아직 저점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몇몇 개씩 잡아두는 그런 전략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또 금리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를 제가 길게 준비를 했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요약하면은 사실 테이퍼링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 금리 인상 어차피 필연적이라 사실 비중을 조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을. 그래서 조금 천천히 시장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의 신의 한 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화장실 다녀오셔서 저희랑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3부 같은 경우는 주유소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미리 아래 번호로 접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